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시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주요 문헌점 말씀입니다. 적선지가는 빌류여경하고 적불선지가는 빌류여왕이라. 선업 공덕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흥하고 불선업 악업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망한다. 제약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들 후원 캠페인 내사회복지협의회와 디딤샷을 통해서 실천하시고요. 현재 1321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종목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중심에 골드, 현금 꼭 준비하시고요. 국채금리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수와 종목은 마이너스 20%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쿠팡 여기를 통해서 비타민C 드시고 건강 챙기시고 다른 물품 구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들어가기 전에 태양의 주기가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2025년 말 6이죠. 여기. 그래서 이제 202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강하는 2027년, 2028년, 2029년까지 이게 뭐죠? 인플레이션입니다. 왜? 태양의 에너지가 지구상으로 적게 들어오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잘 못 느끼지만 2026년 한 중반부터는 이렇게 내려가는 이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해지입니다. 해지. 그 해지 상품으로서 제가 실물 금을 말씀을 드렸는데 간밤에 엄청난 난리부르스를 쳤네요. 금값, 위험선호 심리의 부활의 급락세. 위험선호? 글쎄요, 제가 위험선호인지는 좀 이따가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12년 만에 최대 낙폭, 온스당 1,400달러. 자, 귀금속 랠리 끝났나? 최대 낙폭. 자, 수년 만에 최대 낙폭. 자, 어때요? 과연 랠리 꺾인 그러니까 하루 만에 5% 폭락? 과연 그럴까요? 아무튼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버피 지표죠. 221 상당히 과대평가되어 있고요. 음해무시한 버블을 만들었고 공정가치까지 가는 과정에 있다. 고점 대비 반은 따놓은 당상이다. 자, 각오하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러 P입니다. 39.6 역사 계속 쓰고 있죠. 이 상황을 정확하게 냉정하게 봐야 돼요. 자, 그러면 현재 버피 지표는 221.6이 역사인데 그 역사 부분에 있죠. 얘도 여기서 널뛰기 하죠. 그 다음에 39.7, 39.8, 39.6 계속 역사적인 고점 부분에 있는 겁니다.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9월 말에 3,887달러예요. 자, 그러다가 자, 10월 1일 날 3,892달러. 자, 10월 7일 날 4,000달러 넘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과열이죠. 4,000에서 얼마까지였어요? 4,375까지 갔다가 여기서 빠진 겁니다. 4,138달러. 무슨 얘기예요? 요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선물 세력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장난을 친 거죠. 금값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만에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가는. 그러면 금값이 꺾였냐? 아니요. 안 꺾었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은도 여기 50달러까지 갔다가 있다가 다시 48달러로. 큰 건 없어요. 3,900달러에서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금은 비만 오히려 조금 올라갔죠. 오히려 은값이 싸졌습니다. 기회죠. 그 다음에 금리차 큰 변동 없죠. 이게 가장 중요한 트리거인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반도체 주식이죠. 주식 6,839, 6,860 여기도 역사적 고점 부근에 있죠. 위험 선호 현상이 아니라 금 선물 시장에 의한 세력에 의한 장난질이 엄청나게 시작이 됐다. 앞으로 일주일만 지켜보면 됩니다. 과연 여기를 계속 깰 건지. 이렇게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현재 29죠. 공포 구간에 있습니다. 뭔가 좀 안 맞죠? 네, 위험 선호가 아니고요. 그래서 주식은 중립. 자, 드디어 대형주가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거래량은 완전히 꼴까닥하는 수준이고요. 푸콜 옵션 드디어 올라오기 시작했죠. 조만간 증시는 여러분의 눈에 보일 정도로 대폭락이 올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죠. 시장 변동성, 채권. 이런 상황이다.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더리움 못 가고 있죠. 세 달째. 얘도 엄청난 널뛰기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제 코인 시장도 끝났고요. 자, 중소형주죠. 폭락, 반등, 반등 구간에 있는 상황이고 1.5% 떨어졌네요. 위험 선호가 아닌데요. KBWB 못 가죠. KR이 지역은행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30% 마이너스 뜨면 은행 위기, 시스템 위기가 온다. 계속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엔비디아인데 여기 고점이 10월 10일 날 고점을 못 벗어나고 있죠. 자, 시총이 4.4조예요. 자, 그럼 얘가 무너지면요. 150달러로 그냥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자, 애플 보겠습니다. 애플 호조 그러더니 밀리죠. 0.2% 상승했습니다. 겨우. 자, 마서 못 가고 있는 상황. 지금 폭락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 하락 이후에 계속 횡보. 자, 구글 2% 넘게 빠졌네요. 아무전 마찬가지. 살짝 반등 나온 거죠. 쌍봉 크게. 자, 메타 보시죠. 이래서 차트를 봐야 되고, 이래서 기술적 지표를 분석을 해야 된다. 메타도 못 가죠. 그다음에 테슬라 1%대 쌍봉. SMCI 좀 빠졌죠. 그래서 기사나 대형 유튜버나 이런 애들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엔비디아가 이제 빠지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접했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자는 얘기죠. 자, 부동산입니다. 이제 끝물을 향해서 가는 모습이고요. 자, 그다음에 채권 LQD 슬슬 올라오고 이거는 113달러에서 자, 한 123달러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연준의 금리 인하 때문에. 잘 보시고요. 자, 하이힐드가 문제인데 지금 못 가고 있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폭락을 했고 반등을 줬는데 일단 멈춤. 그래서 하이힐드 쪽에 이게 나오면 왜 그러냐? 좀비 기업이 파산이 되고요. 실업률이 갑자기 증가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천지 차이다. 요 얘기는 아무도 안 한다.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지금 채권 상황, 자, 10년물이죠. 3.96, 2년물 4.51 내려왔어요. 채권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좀 위험 신호가 지금 계속 뜨고 있다는 거. 이거 20년 죄송합니다. 자, 3개월만 다시 가겠습니다. 3.885 많이 내려왔죠. 자, 위험 선호 3.45 이렇게. 자, 그다음에 5년물 3.56. 자, 그다음에 20년물 보시면 4.51 많이 내려왔죠. 제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소위 말하는 큰 손들이 위험을 감지한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막 살까요? 이거는 얘기 안 하죠. 지금도 보세요. 4.54. 그래서 지금 4.5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4%대 도달할 요량도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진짜로. 그러면 위기가 터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금리차입니다. 계속 횡보하죠. 지금 역전이 2020 작년 12월 12일 날 역전이 해소가 되고 나서 계속 돈을 푸니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자, 10년과 2년 보이시죠? 30년과 5년. 그러면 우리가 보는 거는 이거죠. 역전, 그러니까 금리 차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죠. 우리가 보시다시피 요거 그죠? 매일 보여드리죠. 하루에 2번씩. 왜?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764일이라고 하는 이 역전 기간은요. 엄청난 리스크를 다 만든 겁니다. 누가? 연준이. 이번에 누가? 파월, 옐런, 바이든, 트럼프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시고 중요한 얘기죠. 764일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자,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올라가고 있습니다. 약세. 자, 그 다음에 달러 강세라고 하는데 아니요. 달러는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화입니다. 엔화부터 먼저 볼게요. 엔화 약세. 자, 상당히 위험하죠. 왜? 이번에 총리가 새로 뽑혔기 때문에 돈 푼다는 소식이 올라간 겁니다. 잘 보시고, 자, 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 엄청난 짱대 뭐, 4,138달러.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될지 이제 앞으로 3일에서 5일 지켜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지지 구간 다 이런 거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RSI 아직 살아 있습니다. 58. 일봉이고요.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도 RSI 52. 자, 은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폭이 세기 때문에 조절이 세게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금 선물. 자, 일봉에서 예. 조금 나왔어요. 거래량. 이게 세력입니다. 요때 한번 팔고요. 10월 17일 한번 팔고 그 다음에 요때 겁을 준 거죠. 너 한 맞점 봐라. 맞점 봐라. 그러면 다음 감은 어디냐? 20일입니다. 20일에 쓸 상황인데요. 여기가 얼마냐면 4,000달러입니다. 4,000달러. 4,024달러. 4,024달러. 예. 그러면 앞으로 여기를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보시죠. 예, 항상 21선을 지지하고 올라갔는데 예, 앞으로 그래서 3일에서 5일 요걸 깨고 내려간다. 그럼 세력이 작정을 한 거예요. 왜? 예, 먹어야 되니까. 요만큼 올라간 거를 세력 입장에서는 선물에서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잘 보시고요. RSI 59, 그 다음에 LWTI 지표, 요거 아직 파란색.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는 얘기죠. 네,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실물은요, 한번 볼까요? 실물도 보시면 4,000달러. 여기가 지지 구간이고, RSI도 현재 59죠. 잘 보시고, 자, 실버 선물입니다. 자, 실버 선물, 자, 요 21선 지지와 함께 버텨주는지, 이 상황도 체크하시고요. 자, 실버는 워낙 이 시장이 작기 때문에, 예, 조금만 움직여도 엄청나게 움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실버 현물인데 48달러죠. 잘 보세요. 48달러, 선물 47달러죠. 아직도 백오데이션.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그런 문제로 내려갔다. 그게 아니라 선물 세력들의 장난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과 자, 은의 선물 세력들이 네. 선물 세력들은 이때부터 아주 그냥 발광을 한 거예요. 이때부터 언제부터냐? 10월 9일부터. 이때부터 계속 널뛰기 하고 올리고 막 내리고 이런 식으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판단을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은값이 갑자기 쭉 떨어지니까 금비 올라가죠. 그럼 저는 행복하다. 왜? 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 이거죠. 생존보험 차원이고요. 2020년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소량으로 분할 매수하자. 그죠? 소량 분할 매수. 뭐를? 현물을. 그러면 이렇게 급락을 하더라도 내가 이번 달에 한 돈, 저번 달에 두 돈, 뭐 저저번 달에 한 돈, 반 돈 이렇게 샀으면 여기서부터 샀기 때문에 아니면 최근이라도 천천히 샀으면 근데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 그랬죠? 몰빵. 그러면 원망을 해요. 아, 이거 지금 내려갔는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 종이금과 종이은. 네. 소위 말해서 선물 시장이나 ETF는 박살이 난 거죠. 그렇지만 분할로 한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죠. 특히 실물금은 네. 가치가 계속 보존이 되죠. 종이는요. 그냥 날아갈 뿐입니다. 그거를 제가 계속해서 경계했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현실로 나타난 거죠. 네. 왜? 선물 시장이라는 이상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주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상황을 3일에서 5일만 지켜보죠. 제 예상이 정확하게 적중했죠. 네? 실물 금은 아닌 외에는 네, 좀 접근하기가 그렇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5% 정도 빠졌는데 이게 문제냐? 아니요. 문제는 자, 위기가 온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여기 이런 거 보이시죠? 이런 거 30% 내려갈 때. 그래서 고점에서 2008년 3월 달에 이때 얼마 빠졌냐면 6%가 빠졌거든요. 음봉이 나오면서. 그래서 몇 달 동안 네, 10월 달까지 7개월 동안 30%가 빠진 겁니다. 위기 신호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월봉에서 20개월 선, 5개월 선 짱짱합니다. 이거 꺾이려면요, 몇 년 지나야 돼요. 이런 모습이 나오려면 몇 년 지나야 된다. 서서히 분할 매수가 답이고 천천히 하는 게 답이다. 예, 선물 세력의 장난에 놀아나지 말고 우리는 지표에 의지해서 그 다음에 금은비도 보시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아직은 멀었어요. 이 30, 네. 자, 제가 늘 말씀을 드린 요 30, 네, 30 이거를 가야 되는데 아직 멀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가, 예, 57달러, NDQ RUT, NDQ DJI, NDQ RUT죠. 이게 못 가죠. 8월 8일 이후로 주식시장이 못 가는 상황. 이게 위험 선호라고요? 아닌데요. 절대 아닙니다. 예. 이게 위험 신호죠. 신호. 위험 신호. 잘 보시고 IPO 예, 힘들어하죠. 유동성 지금 끝났고 유동성은 DR 호튼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셀 2000 계속해서 고점 부근에서 헤매고 있는 상황. 예, 그 다음에 모이XN 변동성 지수 횡보, 자 빅스 횡보, 자 그 다음에 빅스 EQ 종목은 계속 고점에 있죠. 예, 그 다음에 VBIX 이렇게 돼 있고요. 스큐 지표, 예, 스큐 지표는 미래 지표로서 폭락을 예고하고 있다. 대폭락 예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조심하시고요. QQQ 자 고점 부근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 못 가는 상황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S&P 500 고점에서 이러고 헤매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뭔가 트리거가 나오면 쭉 미끄러지는 상황, 다오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제가 금을 정확하게 이제 분석해 드렸어요. 기술적으로도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실물금을 소량씩 모으자. 가격 하락은 우리한테 최대 기회다. 왜? 원칙을 지키는 사람한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장이다. 그런데 원칙을 무시하고 몰빵하거나 종이금과 은을 하거나 그러면 분명히 그런 엄청난 또 욕설과 함께 네가 마친 게 뭐냐 이러면서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런 거 한두 개 올라오면 제가 일단 고정시켜서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2020년부터 2018년부터 투자해 왔기 때문에 2020년부터 알려왔고 지금 그 와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이 대단히 재밌는 상황이 될 것 같다. 아무튼 여러분들 철저히 대비하시면서 실물금과 현금 잘 준비하시고 국채금리 내려가는 게 심상치가 않다. 철저히 대비하시고 이런 상황은 제 영상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